당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베겔 3쿠션 당구 월드컵 이제 세계 최고의 선수 8명만이 이번 대회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8강전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오늘 루케이드 현지에서 허일용 해설위원 캐스터 한장희의 목소리로 이 경기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 당구의 전설들의 맞대결입니다. 세미 사이기너 선수와 토구연 브롬달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브롬달 선수가 이번 이제 저희 월드컵 경기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방송 테이블 경기를 하게 됐는데요. 네, 그렇죠. 네, 산체스와 초클루 그리고 사이기너와 브롬달, 김행직과 이충복 선수도 8강 맞대결을 펼치고요. 야스퍼스와 에디맥스. 그야말로 이번 대회 8강전은 이변이 없어요. 네, 올라올 만한 선수들이 지금 다 올라와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정말 치열한 경기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네. 자, 8명 가운데 7명의 선수가 탑시드 선수들이고요. Welkom terug, dames en heren, thuis bij Ziggo Sport, maar ook hier in Veghel in de Noordkade. Bij de World Cup 3 banden. De 8e finale hebben we inmiddels achter de rug. En dat betekent dat er nog 8 spelers over zijn in het toernooi. Die gaan strijden in de kwartfinales. We doen dat op 2 tafels, dus dit betekent ook weer dat we de kwartfinales in 2 rondes afwerken. Ik zeg het nog maar 1 keer. De partijen gaan over 50 cannonballs zonder gelijkmakende beurt. De spelers hebben 2 time-outs en de shotklok is 40 seconden. En nu eerst de eerste 2 partijen van de kwartfinales. Op tafel 3 hebben we een Spaans-Turkse ontmoeting. De huidige Europees kampioen en de winnaar van de vorige editie van de World Cup hier in Veghel. Dames en heren, Daniel Sanchez. Tegen de man die overtuigend zijn 8e finale won en finalist was in de laatste gespeelde WK. Dames en heren, Murat Naci Çoklu. Deze wedstrijd staat onder leiding van Erik van Woerkom en Marco Ubbing. En op tafel 1, de tv-tafel, daar kunt u thuis ook met meegenieten. Hij schakelde in de 8e finale de finalist uit van vorig jaar met 50-49. En na de partij gaf hij toe dat hij tijdens de partij een jaar ouder geworden is. Dames en heren, Semir Sayginer. Hij speelt tegen de man die in de 8e finale een gelijkgaande strijd had tegen de Deen Jacob Sørensen. Met 50-45 won hij die. Hij loopt al een hele tijd mee en hij is nog steeds de 8e op de wereldlijst. Dames en heren, Thorbjørn Blomdahl. Deze wedstrijd staat onder leiding van Tom van Biezen en Louis de Leeuw. Spelers en arbiters klaar, ik zeg biljarten maar. 자, 유럽에서 정말 인기 많은 선수들, 유럽 선수 4명이 8강전 첫 번째 라운드를 펼치겠습니다. 토브연 브롬달 선수와 세미 사이기너 선수, 이번 32강에서도 같은 조에 편성이 됐던 두 선수고요. 조별리그 대결에서는 브롬달 선수가 승리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네, 같은 조로 편성되었었는데 토비온 브롬달 선수가 1위, 세미 사이기너 선수가 2위로 지금 올라왔죠. 네. 자, 브롬달 선수는 앞서 16강전에서 이제 덴마크의 야콥 소렌센 선수를 상대로 50대 45 36이닝의 승리를 차지를 하면서 이제 8강에 진출해 있고요. 세미 사이기너 선수는 허정원 선수와의 피말리는 승부 끝에 50대 49 한 점 차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진출해 있습니다. 네, 경기 결과가 좀 재밌죠. 지금 세미 사이기너 선수가 1.78, 허정원 선수가 1.814의 더 높은 레버리지를 가졌지만 1점 차의 승부로 세미 사이기너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8강전은 2 테이블씩 경기가 치러집니다. 지금 브롬달 사이기너의 경기 그리고 산체스 초클루의 경기가 먼저 치러지고요. 이어서 김행직 이충복 선수의 경기 그리고 야스퍼스와 에디맥스의 경기가 다음 시간대 2시간 뒤에 펼쳐집니다. 자, 모든 경기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 눈을 뗄 수 없는 정말 명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구 득점 이후에 지금은 짧게 빗나갔습니다. 네, 토브연 브롬달 선수 당구의 4대 천왕을 넘어서 당구의 황제로까지 불리는 이 향후 한 100년 동안은 토브연 브롬달 선수의 기록을 깰 만한 선수가 없을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인데요.
물론 이제 1962년생으로서 기량이 이제 쇠퇴기에 있지만 아직도 2019년에 세계 선수권 대회를 우승하면서 아직도 건재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세미 사이그너 선수도 64년생으로 비슷한 나이죠. 세미 사이그너 선수는 그렇지만 이제 나이하고 전혀 상관없이 몸매를 유지하면서 점점 더 건장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지금은 바깥 돌리기를 구사를 해봤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토비온 브롬달 선수 세계 랭킹 8위. 이번 시즌 현재까지 월드컵에서의 에버리지는 1.613을 기록 중이고요. 사이그너 선수는 세계 랭킹 9위. 전승기에 비해서 63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토비온 브롬달 선수의 기록을 살펴보면 전성기를 비해서 한 40대 후반이 전성기라고 보면 지금 에버리지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선 허정환 선수와의 경기에서 사이그너 선수가 46대 40으로 승기를 잡았던 상황에서 허정환 선수가 9점의 하이런으로 이제 매치 포인트를 남겨줬었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1점을 남겨주고 다음 이닝을 넘겨줬는데 사이그너 선수가 4점을 한 번에 마무리하면서 경기를 끝냈죠. 네. 사이그너 선수는 뭐 3쿠션 실력도 실력이지만 예술구의 대가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스트로크를 가진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젊은 시절에 본인의 기량에 비해서 이렇게 트로피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월드컵 우승이 한 차례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이 당구계를 떠났다가 다시 이제 50대 이후에 복귀를 했는데 복귀하면서 당구 스타일이 조금은 이제 예술구성보다는 조금 차분한 이런 경기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서 2021년도에 샤롬 엘셰이크에서 우승을 하면서 화려한 부활을 선언을 했죠. 그렇죠. 한국 시간으로 이제는 자정이 넘긴 시간에 또 이 당구의 대가들의 경기를 8강전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살짝 어긋났습니다. 당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선수들이죠. 그리고 아직까지 다행히 그 기량이 크게 녹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선수들의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고, 사실은 이제 이 선수들을 대체할 만한 선수들이 대한민국의 젊은 선수들이죠. 두 선수의 맞대결 전적은 2016년 이후로 봤을 때 브롬달 선수가 조금 더 많이 이겼습니다. 이벤트 대회를 포함해서 10번 정도 맞붙었는데 8번을 브롬달 선수가 이겼어요. 개인 매치에서 브롬달 선수보다 승률이 더 많은 선수가 사실은 거의 드물 만큼 브롬달 선수의 승률이 더 높죠. 통산 44번의 월드컵 우승. 현재 2위인 야스퍼스 선수가 27번일 정도로 아마도 야스퍼스 선수가 넘기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의 기량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요. 자, 대전 점점 짧아지는 형식에 지금 경기 펼치는 브롬달 선수가 44번, 상대하는 사이그너가 월드컵 우승 7번, 반대편 테이블에 산체스가 15번, 초클루 선수가 2번밖에 없어요. 네. 낮은 당점으로 안으로 돌리기를 섬세하게 시도하죠. 두께의 여유를 조금 가지겠다는 거죠. 좋습니다. 방금 같은 안으로 돌리기 길기는 일목적공이 내공과 가까이 있어서 얇게도 가능하고 두껍게도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얇게 맞췄을 때 키스가 있느냐, 두껍게 맞췄을 때 키스가 있느냐,
이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죠. 얇은 두께에서는 낮은 당점으로, 두꺼운 두께에서는 낮은 당점으로, 얇은 두께에서는 약간은 높은 당점으로 시도할 수 있죠. 일목적 공을 살짝 먼저 내려보내고 내공이 내려오는 공이죠. 짧게 구사를 하면서 득점이 됩니다. 자, 리버스핸드 속도 좋아서 충분히 사라졌고요. 두 명의 튀르키예 선수들이 8강에 진출을 해 있고요. 또 두 명의 대한민국 선수들도 8강에 진출해 있습니다. 자, 부드럽게 옆돌리기. 좋습니다. 4연속 득점. 조금 더 도톰한 두께에서도 득점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네, 다음 공의 포지션을 위해서 최대한의 얇은 두께로 사용을 하면서 내공을 부드럽게 길게 확장을 시켰습니다. 끝까지 큐를 집어넣어 줬습니다. 곧게 내려가서 리버스 핸드 서서 올라옵니다. 스트로크의 힘이 좋고 속도감이 좋으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속도가 좀 다른 선수들보다 덜 죽고, 리버스 핸드 각도가 조금 더 살아주는 거죠. 네. 샷이 조금은 덜 들어가거나 힘이 빠졌으면 리버스 핸드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공이었습니다. 흰 공이 지금 반대편 코너 쪽에 살짝 박혀 있는데요. 이때 회전을 시도할 수밖에 없죠. 일목적 공을 날카롭게 돌리는 게 정말 주요했습니다.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빨간 공을 득점이 편하게 하면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키스가 유발하니까 네. 가능한 일목적 공을 조금이라도 돌리는 방향으로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일목적 공을 날카롭게 돌아나가죠. 저기서 돌지 못하면 키스가 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러나 지금은 맞은 방향은 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뭐 안으로 돌리기 하얀 공을 시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죠. 보다 이제 정교한 투쿠션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 탄력 있게 구사를 했고요. 들어갔습니다. 네, 사기노 선수. 사기노 선수는 64년생이고 우리 나이로 내일 모레 한갑인데, 야, 아마도 이 건강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운동을 끊임없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얼굴 빼고 보면 뭐 20대라고 해도 믿을 만한 이런 몸매를 가지고 있죠. 맞아. 반팔을 입었을 때 근육량도 상당하고요. 은퇴하는 날까지 전성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몸 상태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버러지도 거의 뭐 별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사기노 선수는. 이 선수들은 이제 에버리지보다는 글쎄요. 경기 안에서의 체력, 집중력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가 또 이제 관건인 또 선수 황혼기의 선수들이거든요. 네. 매번 이제 긴 여행으로 펼쳐지는 뭐 월드컵의 참가 여부도 또 고령의 선수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하이런을 9점으로 늘려놓습니다. 참 사기노 선수는 이 공격력 하나는 4대 천왕 안에서 빠지지 않을 만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로 인해서 뭐 정말 역사적인 명승부를 여러 개 많이 남겼죠. 옛날에 LG U+컵에서 조지어 선수와의 저 명경기도 있고, 맞아요. 여러 명경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 경력이 뭐 말이 수십 년이지 당구의 역사거든요. 당구의 역사입니다. 예. 네. 당구가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이 선수들의 기량도 더 올라가고 계속 함께 성장해 왔죠. 끝까지 굴러갑니다. 네. 하이런 10개.
살짝 키스의 위기를 이겨내고 끝까지 굴러왔습니다. 빨간 공 되돌아오기를 공략하면 네. 쉽긴 하나 지금 브릿지가 참 어렵죠. 네, 큐가 정말 조심해서 나가야 됩니다. 자, 왔군요. 예, 돌아왔어요. 네네, 득점되었어요. 거의 득점되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공부터 맞으면 이제 조금 더 내 공이 빠르게 진행하는 공인데요. 네. 네, 지금 테이블에 맞으면서 일목적 공을 튕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초반에 확실히 피치를 올리고 있는 사이그너 선수입니다. 방금 같은 상황이 득점이 확실하게 되지 못했던 이유가 속도를 조금 더 살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적구가 방해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자, 키스 빠졌고요. 포쿠션 또 들어갑니다. 12점. 특히 초반의 집중력이 사이그너 선수가 강한 것 같아요. 네. 이전에 이 LG U 플러스컵에서 조전 선수가 추구에 10점을 때렸는데 후구에서 19점으로 맞았으면서 그 경기를 이겼죠. 그 경기 제가 중계했거든요. 네. 정말 괴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기에 모든 걸 쏟아붓고 이제 조명호 선수에게 우승 트로피를 그렇죠. 선물했었죠. 자, 바깥 돌리기 길게 돌아서 자, 득점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있습니다. 사이그너 선수는 어느 정도 이제 한 5, 6년 정도의 이제 휴식기를 가졌었는데 그 이후에 당국에 다시 돌아오면서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고 조금 더 차분해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참 다혈질적인 선수거든요. 희노애락이 얼굴 표정이나 감정에 숨기지 못하는 선수인데 조금 더 냉정해지고 차분해진 모습을 보이면서 전성기의 기량 그 이상을 자주 보여줍니다. 정교하게 공략을 합니다. 네. 득쿠션 10석점의 하이런을 기록을 하고 자리에 돌아가는 사이그너입니다. 토베온 무론달 선수도 사실은 그에 미치지 않죠. 2019년 세계선수권 우승할 때도 엄청난 경기들을 많이 보여줬죠.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경기에서 역전을 하고 승부치기에도 이기면서 정말 화려한 경기를 많이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공교롭게 또 그 경기도 제가 중계했거든요. 네. 그때는 저는 정말 당구라는 게 이런 스포츠구나. 스포츠가 줄 수 있는 감동,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가 만들 수 있는 감동을 브롬달 선수는 보여주는구나. 당구를 좀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저도 당구를 보면서 거의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네. 그 경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19년 이전에 한 17년, 16년부터 이 성적이 없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은퇴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노장은 죽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혼을 보여주면서 본인이 건재함을 아직은 나타냈죠. 짧아요. 공은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토베온 무론달 선수는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전성기에 비해서 폼은 약간 떨어진 모습이 들어요. 샷 이후에 피니시에서 약간의 흐트러짐이 전성기보다 조금 더 많고요. 왜냐하면 당구인들은 토베온 무론달 선수의 자세, 공의 움직임, 구사, 스트로크 이런 걸 정말 많이 보고 공부를 하거든요. 전성기 때 20대, 30대 모습의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면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도 5 쿠션으로 돌아서 끝까지 굴러갑니다. 화끈한 선제 펀치를 날리고 있는 세미 사이그너의 8강전입니다.
앞선 32강 조별리그에서는 브롬달 선수가 40대 35로 승리를 했었는데 자, 직접 공략을 하는군요. 자, 회전력이 남아있나요? 야, 살짝 모자랍니다. 한참 모자랄 거라고 사실 저는 원쿠션 이후에 생각했었거든요. 원쿠션 이후에 저 같은 경우도 해설이 바로 저건 짧아요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네. 쌓이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역시나 조금은 더 비슷하게 가네요. 공에게 줄 수 있는 회전의 양이 세계 톱 클래스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일목적공을 예민하게 저 정도면 예민한 것도 아닙니다. 사이로 빼면서 득점에 속도를 찾아내는 거죠. 방금 같은 경우도 두께를 조정할 여지가 없어요.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 두께밖에 없고요. 내공이 붙어 있어서 당점도 거의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남은 건 속도죠. 조금 더 부드럽게 하면 조금 더 길게 나오고 조금 더 강하게 구사를 하면 조금 더 짧게 나오고. 자, 바깥 돌리기 무난한 공인데요. 일목적 공을 조금 시원하게 처리합니다. 이런 공들은 내 공을 일목적 공을 끌어내리는 거죠. 굳이 바깥 돌리기가 썼을 때 바깥 돌리기만 계속 만들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좀 다양한 이 공의 형태를 많이 암기를 그리고 이해를 해 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많아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무기를 꺼내들 것인가의 문제죠. 부드럽게 먼저 돌아 나옵니다. 3연속 득점. 바깥 달리기 같은 공은 경우에는 뭐 형태를 좀 정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기본적인 형태가 한 8가지 뭐 기타 등등 하면 한 12가지의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이건 어떤 방식으로 칠지를 끊임없이 선택하고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공의 유형에 하나의 형태만으로 칠하라는 법은 없어요. 보통 2-3가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브롬달 선수가 큐가 바뀌었네요. 못 보던 색상의 큐로 네. 브롬달 선수가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립을 끼지 않는 또 그냥 정품을 좀 좋아하는 브롬달 선수인데요. 더블 쿠션으로 빠져나갑니다. 네, 간발의 차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최근에 뭐 워낙 많은 선수들이 이제 카본 상대로 바꾸는 경향을 보이면서 초반에는 이제 큐를 바꿀 때 적응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큐에 따라서 탄성이 다르고 탄력이 떨어지고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에 스트로크의 리듬이 바뀌어야 됩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죠. 본인의 취향이 맞으면 조금 더 빨리 적응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 세계적인 탑 클래스의 선수들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성능만 보장되고 자기의 이해 조건에 맞으면 어떠한 큐든지 본인이 다 알아서 맞춥니다. 그럼요. 새로운 브롬달. 지난 서울 월드컵에서 8강, 호치민 월드컵에서도 4강까지 진출을 하면서 여전히 브롬달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습니다. 참,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전 세계 당구계가 발전을 하려면 이 브롬달 같이 인품적으로도 훌륭하고 실력적으로도 탁월한 선수가 지도자의 길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항상 눈이 많이 그러기에는 당구 실력이 아직도 너무 뛰어나요. 그리고 당구를 사실은 가리키는 것보다 이렇게 해설하는 것보다 치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당구인으로서는. 예. 그 끈을 놓기가 쉽지 않죠.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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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자, 11점의 간격이면 사이그너 선수가 13점 하이런을 기록한 것 치고는 간격이 커지지 않고 있어요. 자, 더블 쿠션인데 지금은 좀 덜 내려갔습니다. 브름달 선수가 한국에 종종 방문을 하는데 이 브름달 선수가 당구를 얼마나 사랑하고 체력적으로도 관리를 잘하냐면 클럽에서 40점, 50점 경기를 놓고 하루에 10경기 정도를 연속으로 해버립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의 수많은 당구를 꿈꾸는 이 선수들이 좀 많이 보고 자아 성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돌아오기. 사이그너 선수의 이 되돌아오기에 공의 끝까지 회전이 남아있는 비결은 뭘까요? 지금 뭐 스트로크 유지죠. 피니시의 유지고 스트로크 품질이 좋은 것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좀 자연스럽게 회전이 증가하는 라인입니다. 그래요. 일목적 공을 날카롭게 사용하지 않고 절반 이상의 두께를 사용하게 되면 내 공의 회전은 항상 50% 이상이 증가를 합니다. 최대한 100%까지 증가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내가 4팁을 주면 A팁, 8팁의 효과를까지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옆돌리기로 추가 득점을 향해 내려갑니다. 얼마 전에 또 이제 뭐 예술구 쇼까지 했었던 네. 사이그너 선수. 이곳 네덜란드에서 매직 쇼라고 여러 가지 이제 세계적인 선수를 초청을 해서 이벤트 경기도 하고 예술구 경기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아주 불편한 자세입니다. 두께 자체도 예민합니다. 여기서의 회전 와, 뽑아냅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 같은 공들이 예민한 이유는 수많은 두께를 쓸 수 있습니다. 키스가 없기 때문에 얇은 두께, 두꺼운 두께, 적당한 두께 다 쓸 수 있는데 회전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잘못 조합이 되면 어렵거든요. 완전히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든지 확실히 얇은 두께를 사용하든지 두께를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내 공의 회전력을 결정을 하는 거죠. 이어지는 옆돌리기. 이적구 위치 아주 좋습니다. 공의 흐름이 너무 좋은데요. 득점의 속도도 좋고요. 무리해서 억지로 맞추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 정도 조금 어려울 법한 공 풀고 나면 여지없이 이제 다득점이 열리고 있고요. 이 포지션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본인의 공격력이 매우 뛰어나서 어떠한 공이 서도 다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집중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네. 어려운 공을 계속 만나서 그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포지션을 통해서 득점의 확률이 높은 공들을 계속 세움으로써 내 집중력을 소모를 덜 시킬 수 있죠. 그러나 지금 공에서는 조금 쉬운 득점 실패가 이어졌군요. 당구 선수들이 가장 싫어할 법한 정도의 공간이 네. 흰 공과 레일 사이에 있었습니다. 자, 또 더블 쿠션 공격 들어가죠. 일목적 두께를 살짝 두껍게 사용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오차가 조금 큰데요. 저 정도의 오차에 낼 만한 선수가 아닌데요. 사이그너 선수가 기선을 제압한 흐름에서 브롬달 선수가 전반에 몇 점 정도를 치고 끝을 내느냐는 후반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틈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투뱅크샷도 존재하고요. 바운딩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 옵션이 존재하는데요. 야, 이 쓰리뱅크샷을 쓰리뱅크샷이 아닌 것 같은데요. 회전형이. 장장단으로 넣으려고 했던 건가요? 네, 장장단으로 리버스 3쿠션을 노린 거죠, 지금. 네. 감았어요. 네.
재밌는 공이네요. 자, 역회전을 이용해서 저 틈을 파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공에 대한 변화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저런 선택을 합니다. 끌어서 안으로 와, 흘러 나왔습니다. 초반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은 브롬달 선수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진 않고 있군요. 네. 7이닝까지 6득점. 8이닝째도 득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어려운 공인데요. 자, 지금 이제 역회전 바운딩을 시도하죠. 네, 네. 잘 봤어요. 역회전을 사용해서 장, 단, 장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단으로 올라가는 역회전 바운딩이라고 불리는 스네이크 샷을 구사했는데 두께가 얇아버렸습니다. 지금 빨간 공을 맞춰서 비껴치기가 길게 나올 만한 공인데요. 대회전을 시도하나요? 네, 그렇군요. 대회전을 시도하네요. 자, 키스 절묘하게 빠지면서 득점으로 갑니다. 미안하다고 손을 일찌감치 들고 있는 브롬달 선수였습니다. 앞선 16강 소렌센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브롬달 선수가 꽤 고전을 했었고 네. 네, 마지막 점수에서 이제 약간의 행운이 있었던 키스를 피하는 득점이 나왔었는데요. 자, 지금은 사이그너 선수를 일단은 좀 멈춰 세우고자 하는 느낌이 듭니다. 네, 계속 경기에 대한 운영을 조금씩 신경 쓰면서 이렇게 경기를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네. 들어가면 포지션, 안 들어가면 디펜스. 또 한 번 까다로운 숙제를 넘겨받은 사이그너 선수. 자, 빨간 공 맞고 회전을 잃었습니다. 3연속 공타로 일단은 브롬달 선수의 의지가 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브롬달 선수 역시 앞선 3이닝 동안 한 점에 그쳤는데요. 네. 이번엔 득점이 됐습니다. 큐를 살짝 들어서 없는 각을 만들어냈죠. 정상적인 회전으로는 거의 나오기가 힘들었던 각이었습니다. 옆돌리기로 추가 득점. 순항하던 사이그너를 잠그고 이제 본인의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브롬달 선수. 자, 지금도 좋습니다. 3연속 득점. 이런 공이 참 까다로운 공이에요. 이목적 공이 허공이 떠 있고 내 공이 이제 키스를 빼앗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득점에 대한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공이죠.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최대한 두껍게 맞췄고 회전력을 이용해서 다이렉트로 가야 되는데. 자, 계속 늘어집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 같은 회전이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거의 뭐 ATB 효과. 그렇죠. 예. ATB 가능한가요? 공을 맞추지 않고 장 쿠션을 향해서 쳐보면 내가
포팁을 주게 되면 두 칸이 이동하거든요. 네. 그래서 반팁에 원팁이라고 치면 네 스핀샷을 일자로 구사했을 때는 네 공이 네 칸까지도 이동을 합니다. 네. 자, 그러나 지금은 득점을 이어가질 못하면서 4득점. 아직까지는 브롬달 선수 특유의 이 경쾌한 리듬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구를 처음에 공부를 하시고 연습을 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공부를 하시는데 시스템보다는 일단 입사각과 반사각 그리고 회전의 한계 두께 따른 회전의 변화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에 관심을 조금 더 가지시면 당구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스템은 시중에 나와 있는 시스템이 제가 한번 세보니까 한 150까지 되더라고요. 그 150까지를 다 외우느니 차라리 단순하게 몇 가지 공의 기본 원리를 외우시는 게 당구를 치시는데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득점 생산을 재개한 세미 사이기너. 옆돌리기로 연속 득점 갑니다. 자, 23점째를 올리고 있고요. 멀찌감치 돌아서 마지막까지 회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석점. 일목적공의 선이 좋죠. 두껍게 맞추면서 약간 끌어내면서 득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가급적 직선의 선을 유지하게 만들어서 내가 진로를 읽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브릿지 잡기가 참 애매한 위치에 빨간 공이 서 있고요. 멀리서 조준합니다. 정말 눈빛이 엎드려 있을 때는 날카롭고 한 비교해보고 싶어요. 딱 수풀에 sup어 있는 사자의 눈빛과 엎드려 있을 때 사이기너의 눈빛을 비교해 놓으면 재밌는 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눈빛이 정말 강렬합니다. 흑호랑이 해잖아요, 올해가. 아, 예. 네. 범한 머리가 진짜 노련한 범 한 마리가 연상이 딱 됩니다. 비껴치기로 길게 돌립니다. 공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인 이 모습, 일목적 공을 갖다 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이 베테랑 선수들에게도 공 하나하나가 얼마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공 하나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자, 이렇게 25점째를 올리면서 전반을 마쳤습니다. 지금 양쪽 테이블 모두 나란히 전반전 브레이크 타임을 갖겠고요. 사이기너 선수가 2.5의 에버리지 하이런 13개를 기록을 하면서 브롬달 선수에게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던 전반인데요. 이제 50점까지 가는 레이스에 사이기너는 25점이, 브롬달 선수는 39점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와서 두 선수의 8강 맞대결 후반전 이어드립니다. And he's won the World Cup in Sharm el-Sheikh. Semi Saigino wins his 7th.
네덜란드 베겔 현지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2022 베겔 3쿠션 당구 월드컵 8강전 토비언 블롬달 선수와 세미 사이기너 선수의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25대 11 사이기너 선수의 13점 하이런이 현재까지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2점대 에버리지 뭐 브룬달 선수가 위축될 만한 에버리지는 전혀 아니고요. 점수 차가 좀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브엔 브룬달 선수 정도면 언제든지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점수 차입니다. 네. 자, 맞은편에선 산체스 선수와 초클루 선수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4대 천왕들이 다 8강에 합류한 것도 의외로 많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16강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자, 비껴치기로 후반을 출발하고 있는 블롬달 선수입니다. 참 발걸음이 빨라요. 네. 내 공이 돌아오기 전에 먼저 가 있습니다. 딱 득점된 거 네. 바로 알고 먼저 가 있죠. 블롬달 선수가 성격이 참 급해요. 상대방이 좀 어려운 공 딱 치려고 하면 네. 이거 한번 보자 하더니 첫 쿠션 맞으면 박수를 칩니다. 그만큼 판단도 빠르고요. 예, 그 누구보다 공에 대한 이해가 완벽한 선수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뭐 어느 정도 환갑이 지나고 약간 스트로크 구사력이 떨어진 감은 있지만 공에 대한 이해는 거의 뭐 어떤 슈퍼 컴퓨터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요. 당구라는 이름을 받아도 되는 선수죠. 그렇죠. 감히 당구의 황제, 뭐 당구의 왕도 아닙니다. 황제란 4대 천왕도 아니고 황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선수가 지금 현재 지구상에 토비언 브롬달 선수죠. 그러나 지금은 약간은 좀 오차가 있었어요. 지금도 출발하자마자 안 맞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오차가 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더블 쿠션. 부드럽게 내려가면서 득점됩니다. 지금 더블 쿠션 각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족구의 키스가 없는 이상은 1족구의 두께를 가장 편안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원 쿠션에 어떤 두께로 갈까 그렇게 복잡하게 하게 되면 수많은 이제 변수들이 더 생기기 때문에 가장 편안한 두께 이후에 당점과 속도만 조금 정하면 되는 거죠. 되돌아오기로 갔군요. 자, 속도를 조금 죽였는데요. 네. 그래도 넘어가는군요. 방금 같은 공 정도면 이제 사기는 선수에게 약간 실수라고 볼 수 있죠. 예. 1족구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아는 공인데 그러면 이제 포쿠션으로 만들어도 넘기진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넘어가 버렸습니다. 좁은 틈을 빠져나와서 돌아갑니다. 네, 득점됩니다. 얼핏 봐도 상당히 이제 생각할 게 많았던 공인데. 네. 연속 득점. 자, 지금 노란 공을 바깥 돌리기 완전히 길게를 가든지 되돌아오기가 키스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두께를 두껍게 써야 되면요. 오른쪽으로 당점을 주면서 길게 돌립니다. 마지막 회전. 네,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이 회전을 어떻게 받아주는지 온몸으로 체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옆돌리기도 문제없이 득점. 자, 공을 감아서 세웁니다.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해설이 안 됩니다, 이거는. 네, 잘 해설이 안 되는 공입니다. 네.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공입니다. 무슨 네. 무슨 공인가요? 일적구를 키스백에서 두껍게 맞추면서 먼저 보내고 내공이 밀려서 오른쪽으로 오기 힘든 상황인데 타격을 인해서 오른쪽으로 오고 다시 이제 밀리는 힘으로 코너를 향해서 전진하는 공인데, 야, 정말 참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확률을 찾아내죠? 짠. 예. 오히려 비교적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지금 이 키스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쓰게 되면 내공을 저렇게 돌리는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두껍게 사용하게 되면 키스가 나기 때문에 얇은 두께 내에서 이런 더블 쿠션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았네요. 이 앞에 공은 정말 나중에 다시 돌려보고 싶어요. 무슨 공인지 당연히 뭐 비껴치기를 치든 그렇죠. 더블 쿠션을 치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왼쪽으로 장축을 기준으로 단단으로 움직이는 더블 쿠션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네.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세어치기 형식의 안으로 돌리가 되네요. 자, 브롬달 선수가 서서히 이제 페이스를 끌어올리면서 사이기너 선수의 득점 페이스를 좀 늦추고 있습니다. 이제 8점 차, 한 자릿수로 좁혀졌습니다. 대회전을 돌렸고요. 네. 길어요. 네. 쉽지 않죠. 너무 코너로 돌았습니다 지금. 참 난해한 공이었네요.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두께를 두껍게 쓸 수 없고 약간 얇은 두께 내에서 공을 짧아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힘이 필요했습니다. 낮은 당점과. 사이그너도 좁은 틈을 공략을 해서 길게 돌려봤습니다만 많이 길어졌습니다. 어제 최성원 선수가 본인이 뭐 조명호 선수의 정도의 나이와 팔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이 한 3.0 이상을 칠 수 있다고 했는데 브롬달 선수가 조명호 선수의 이제 신체와 나이를 가지고 있다면 5.0은 칠 것 같아요. 네. 자, 옆돌리기. 이 공이 까다로운 이유는 점점 내공이 길어지는 특성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코너로 많이 가야 돼요. 그러네요. 네. 내공의 출발이 절반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저렇게 떨어져 있으면 돌면서 점점 길어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정삼각보다 더 짧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끌어서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자, 이제 브롬달 선수 20점대 진입합니다.
이 세계적인 선수들의 이 경기를 보면 특히 4등, 7등급의 이 경기를 보면 참 재밌는 점이 많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이 수백 경기 이상을 이렇게 보고 해설을 하는데도 보지 못한 공이 한 번씩 나오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상상이 불가한 기가 막힌 공을 또 성공을 해내거든요. 맞아요. 남발하지 않아요. 어려운 공을. 가끔 시도를 하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네. 뭐 화려하고 멋진 공 뭐 따라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안 하게 되는 건데 이 선수도 이제 시도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화려한 공이 아니라 그 상황에 가장 맞는 공이라는 거죠. 당구란 종목이 정말 창의력이 좋아야 되고 머리의 회전이 정말 좋아야 되는 이런 스포츠입니다. 자, 브롬달 선수가 전반부터 계속 사이그너 선수에게 공 2개 반대편에 주거든요. 예, 그러나 사이그너 선수도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네, 그나마 지금 이제 사기너 선수의 스트로크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바운딩이 나와준 거죠. 네, 공에 그렇지만 이제 라인을 그리는 공의 일반적인 바운딩하고는 좀 질이 다르죠. 훨씬 더 뒤에서 왔다가 올라가면서 득점 확률을 조금 더 높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얇은 두께에서 짧게 득점이 돼야 되는데요. 늘어지죠. 떨어지면서 연속 득점으로 갑니다. 까다로워요. 어떤 초이스를 할까요? 장단으로 이어지는 투쿠션 뱅크샷을 일단 먼저 볼 테고요. 자세가 불편한가요? 되긴 되는데 얇게 맞아야 되고 이 먼 거리에 있는 공을 득점시킬 속도로 치게 되면 분리각이 좀 커져서 어렵다는 판단이 아마 나올 수가 있어요. 결국은 빨간 공을 치겠군요. 그렇죠. 단장을 맞고 공을 맞고 내 공이 부드럽게 흘러서 들어가야 되는 공이죠. 괜찮아 최대한 보이는데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최대한 어디까지?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아름답네요. 이 선수가 지금 뭘 받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계산을 해서 각을 본 게 아니라 원투 이후에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했을 때 내가 원하는 투쿠션으로 갈 것인지를 가장 잘 따져야 됩니다. 정말 절정의 고수들의 이 무도를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을 실현해내는 뭐 거의 뭐 당구는 스포츠이면서도 아티스트적인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정말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이 파란색 도화지 위에 내가 어떤 상상의 그림을 가능한 상상의 그림을 잘 그려야죠. 그렇습니다. 자, 30대 20. 다시 차이를 10점으로 벌리고 있는 사이그너 선수입니다. 비껴치기로 늘어질 수 있나요? 네, 닿지 않는군요. 지금 비켜치기 짧기의 품질은 너무 어려웠죠.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내공이 한없이 짧아질 수 있는 그런 각도에서 그렇다고 이제 너무 두껍게 치게 되면 내공의 이동성이 제한되고요. 절반 이내에서 저런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점의 절제가 정말 많이 필요한 공인데요. 또 당점을 이제 안 주어서 각을 만들면 이제 힘이 안 나와요. 문제는. 정말 까다로운 공이었는데 비슷하게 풀어냈죠. 회전을 좀 주는데요. 뒤쪽으로 확장을 시켰다가 확률을 높이겠다는 거죠. 앞으로 쭉 밀리는 느낌이 나고요. 네. 좋습니다. 분리각을 조금 키웠다가 뒤에서 날라오면 회전력을 가지고 날라오면 득점 확률이 조금 더 커지는 거죠. 네. 네, 전진의 방향으로도 칠 수 있지만 저렇게 이족구의 각이 좁을 때는 전진의 방향에서 회전의 약간을 가지게 되면 득점 확률이 떨어지니까요.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많아. 자, 이것도 안으로 돌리기로 세워치기 방식의 안으로 돌리기 시도하네요. 네. 뽑아내네요. 이 공격은 사실 의도가 좀 있어요. 네, 좀 시원하게 칠 수 있는 초이스를 했고요. 득점이 되지 않았을 때 저 사이로 빠져서 세기노 선수에게 좋은 공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도 동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죠. 물론 득점의 확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 밑에 낮은 클래스의 선수들 경기를 하면 세이프티가 여지없이 돼요. 그렇지만 이 클래스의 선수들의 경기는 세이프티가 예상이 되는데 득점이 됩니다. 맞아요. 문제는 세이프티가 되는 상황에서 득점의 확률을 떨어뜨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말이 쉽죠. 예. 근데 안일해지거든요. 이 공이 세이프티가 되니까 안 맞아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세이프티가 되는 걸 알지만 나는 이 공을 죽어도 맞추겠다. 이런 각오로 세이프티 공을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후반전 들어서는 상당히 팽팽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7점 차로 추격하고 있는 브롬달이고요. 일목적 공을 살짝 옆으로 보내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공이죠. 네, 두꺼워서 굳이 밀려고 하지 않고 일목적 공을 옆으로 살짝만 제껴놓으면 내 공과 같이 전진하면서 키스도 제거하고 득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공입니다. 네. 배팅이 된다면 노란공 횡단을 한번 생각해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회전을 봤을 땐 되돌아오기. 되돌아오기죠. 지금 회전력을 많이 주고 그럼 좀 얇게 맞춰야 되죠. 와, 시원하게 레이를 타고 내려오게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풋쿠션이죠. 1, 2, 3, 4. 예. 도저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는 회전을 많이 준다고 득점력이 담보가 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쿠션이 빨리 맞으면 이제 뻗어 나가니까 아예 바운딩의 방식으로 한 번 더 들어가자는 거죠. 그렇지만 저 바운딩은 웬만한 스트로크의 속도가 아니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이 네. 되돌아오기고요. 왜냐면 저렇게 대각으로 비껴 맞는 각으로 돼 있을 때는 내공이 바운딩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잘. 자, 6득점이 나오면서 이제 한 손으로 두 선수의 간격을 셀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도 멋진 공략이었는데 득점은 되지 않습니다. 회전력이 부족했죠. 속도를 많이 높여서 많이 떨어뜨리는 대신 올라오는 리버스핸드 각도를 크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 힘이 애초에 분리각을 너무 키웠습니다. 또 반대편에 공이 있습니다. 자, 리버스 공격인데요. 일목적 공을 먼저 보낼 수 있나요? 먼저 보냈고 회전력. 네, 좋습니다. 이런 식의 양상으로 경기가 전개가 된다면 뭐 사이그너 선수 입장에서는 불리할 게 없죠. 네. 브롬달 선수가 계속 이 공에 대해서 세이프티를 생각해야만 하는 그런 공들을 지금 계속 구사하고 있거든요. 종반으로 갈수록 좀 더 집중력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사이그너 쪽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길게 돌리는 바깥 돌리기 5 쿠션 득점. 다시 차이를 벌리고 있는 사이그너 선수. 옆돌리기 짧게 들어가겠죠. 흰공 컨트롤을 해놓고 이제 내공이 가야 하는 상황. 미끄러집니다만
득점으로 가는군요. 정말 사냥하는 짐승의 네. 눈빛입니다. 회전을 조금 사용하면서 네. 원하는 두께보다 한 0.1mm 정도 살짝 얇게 맞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자, 큐를 완전히 세웁니다. 빨간 공을 맞고 넘어오는 공이네요. 바깥 돌리기 형식으로 뒤에 넘어왔다가 내려오는 공이네요. 됐어요. 진짜. 정말 진짜 참. 예, 2점 주면 안 됩니까? 월드컵이란 무대에서 보통 마세이도 등급이 있습니다. 보통 이 세계적인 선수를 마세이로 어느 정도 잘 구사하는데 일목적으로 맞춰서 단순하게 끄는 이런 마세이는 구사를 잘하는데 저렇게까지 뒤로 넘어갔다가 들어오는 이런 마세이가 한 번 시도해서 한 번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 예술고에 나와도 충분히 과제가 될 법한 공이에요. 그렇죠. 안쪽에 더블 쿠션을 시도를 했고요. 또다시 와. 득점. 진짜. 자, 세미 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참 당구를 통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본인이 얼마나 관리를 잘하면 저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세미 사이그너 선수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샷들이 필요해서 하는 거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사이그너 선수가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샷도 구사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가장 득점의 확률이 생길 때 과감하게 대신 사이그너 선수는 서슴없이 시도하죠. 그렇군요. 주저주저하지 않죠. 예. 이게 예술구성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에게는 그저 평범한 옆돌리기와 같은 그런 난도인 것 같습니다. 박수를 받으면 딱 아드레날린이 딱 솟구치고 이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가는 게 보여요. 타고난 승부사자 쇼맨십 연예인입니다. 정말. 짧게 이게 들어가나요? 올라와 줍니다. 와. 들어갑니다. 정말 스트로크란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래 어렵냐고 하면 이 끄는 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회전이 있어야지 잘 끌리거든요. 네. 회전이 없이 끌어야지 이건 득점이 되는 상황인데 회전을 주지 않고 끌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리버스 핸드가 속도까지 나온다는 것은 이 선수가 가진 스트로크 품질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세워치기로 공략을 해봤습니다. 오버가 되는군요. 예. 오버가 돼. 저 두께에서 저렇게 크게 세워질 만한 공이 아닌데 멋진 이닝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약간 만족하는 듯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버가 될 만한 공이 아니에요. 내 공이 이제 원쿠션으로 솟아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좋다 보니까 마지막에 3에서 다시 그대로 올라가 버리죠. 11점 차고요. 이제 세미 사이그너 선수가 목적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깥 돌리기. 그러나 브롬달 선수도 그대로 물러날 생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맞았어야 하나요? 까다로웠어요. 예비 스트로크가 시원시원한데요. 경기가 마음대로 풀리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경기 자체를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돌리기로 뽑아냅니다. 분명히 피말리는 승부인데 이 승부를 즐기는 이 두 대가들의 모습이 우리가 아직 이 선수들을 보낼 준비가 안 됐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합니다.
사실 이 선수들의 당구는 어쩌면 뭐랄까요? 교과서에 나와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아요. 참 그렇습니다. 네. 네. 브롬달 선수와 이 사이기너 선수의 당구는 틀에 얽매이지 않은 그런 성향이 더 많아요. 네. 경기마다 내용이 다르고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하여튼 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인생에 다시 보기 힘든 스타일의 천재적인 선수들의 경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고민을 하고 있는 브롬달 선수입니다. 또 더블 쿠션인가요? 예. 회전력을 충분히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얇은 두께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단축에 걸렸고요. 올라옵니다. 정확합니다. 이 두 선수의 상상은 언제나 현실이 됩니다. 지금 이 두 선수의 경기가 자정 넘어서 펼쳐지는 건 우리나라 당구 팬들에 대한 좀 잘못된 편성이에요. 왜냐면 잠을 못 자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 한 번 더. 다리까지 들고 예. 네.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들어갑니다. 브롬달 선수가 어쨌거나 좋은 공격력, 뭐 다양한 창의력 보여주면서 득점을 하고 있는데 경기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한 번도 앞서가질 못하고 있어요. 네. 예. 게다가 지금 키스가 나면서 공을 잠그지도 못했습니다. 자, 밀어서 바깥 돌리기. 오! 투 쿠션이. 네. 아, 비껴치기 형태였군요. 네, 밀어서 바로 들어갔던 공이죠. 야, 그래도 3쿠션 맞고 들어갈 뻔했어요. 생이는 선수도 지금 경기 자체를 살짝은 즐기는 듯한 모습이 듭니다. 네. 난구를 이런 큰 무대에서 난구를 선택함에 있어서 서슴이 없습니다. 지금요, 관객들의 박수뿐만이 아니라 이 두 선수가 서로 지금 초크로 이제 큐 쳐주느라고 굉장히 바빠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클래스의 선수들이죠. 예. 얼마 전에 매직쇼에서 사기노 선수가 메인 호스트로 이렇게 공연을 펼치는데 즉석에서 브롬다 선수를 불러서 이거 한번 보여달라고 브롬다 선수가 멋지게 반응을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의 동료이자 경쟁자이자 친구들이죠. 아마 저 정도 되면 서로가 서로를 존경할 거예요. 아, 그럼요. 이런 예. 몇십 년 동안 전 세계를 같이 다니면서 경쟁을 하고 서로 치열하게 다투었지만 어느덧 황혼을 맞이했죠. 자, 브롬달 선수의 이번 이닝이 경기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닝이 될 것 같아요. 옆돌리기. 어떻게 맞아주나요? 오우! 묻으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일반적인 선수들이 다른 테이블은 경기가 끝났군요. 17이닝 만에 다니엘 산체스가 4강 진출을 만들어냈습니다. 산지 선수는 어쩌면 좋습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예. 시합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슨 경기마다 3.0의 에버리지 가까이 쳐내면 이게 경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갑니다. 득점! 참, 이번 이 경기 16강부터는 월드컵이라고 안 부르고 월드쇼라고 부르고 싶네요. 네. 이 선수들의 경기에는 실력인 면 그리고 이제 품질에 대한 면, 쇼맨십에 의한 면 모든 것들이 정말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에버리지면 에버리지
공의 화려함이면 화려함, 정교함이면 정교함, 당구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선수들이 보여주네요. 말 그대로 판타지 스타들입니다. 어떤 클럽에서 우리 동호인들도 저런 비슷한 공들을 시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런 공을 시도를 한 두세 번 하고 게임이 지게 되죠. 지금도 볼 퍼스트. 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요. 공이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자, 나와요.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아, 참나. 아,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와, 이런 해설이 보통 이렇게 나오죠.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으로 선택이었습니다. 아, 잘 쳤지만 아쉽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나와야 되는데, 참나, 이런 선택들을 하면서 다 들어가네요. 그런 공들이. 지금 이 공을 저번에 이제 야스퍼스 선수가 한번 쳤었거든요. 네. 그 경기에서 차명종 선수랑 제가 해설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선수들은 역회전이 풀리는 걸 어느 지점으로 계산을 하고 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내 공이 회전력이 출발과 시작, 끝, 그리고 쿠션에 따른 변화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다 알고 네. 치죠. 자, 역시나 이번 이닝이 브롬달 선수가 경기에 뭔가 좀 파장을 일으키는 이닝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네. 아니 그 사기너 선수가 마세이를 찍은 것에 약간 화가 났나요? 야, 더 화려한 공들을 본인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응수를 하면서 따라 잡아버립니다 이걸. 그 어떤 것으로도 지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의 표현인데요. 자기는 뭐 사기너 선수가 아무리 잘 쳐도 주눅들 만한 그런 사이즈의 선수가 아니죠. 2점 차예요. 길게 떨어지는 공 정확합니다. 사이그너 선수가 지금 2점대에 2점 플러스 이제 3큐를 더 치고 있는데 브롬달이 2점대로 합류했습니다. 이번 베겔 월드컵은요 8강부터는 매경기 결승이라고 생각하고 보셔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차명준 선수부터 정말 멋진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아, 지금은 또 어떤 공략인가요? 왜 또 비슷하죠 이게? 왜 비슷한 거죠? 이건 이게? 어떤 공략인가요? 대단합니다. 와우. 와, 진짜 머리가 쭈뼛을 정도의, 야, 이거는 제가 지금, 야, 대한민국에 전화를 해서 잠자는 사람들을 다 깨워서 보게 해야 돼요. 이런 경기는 서로가 이렇게 화려한, 지금 세이프티 의도도 없었어요. 지금. 예. 이제 역전입니다. 브롬달 역전입니다. 이 역사상 어떠한 경기보다 화려한데요. 우리가 지금 이 같이 중계를 한 게 몇십 게임, 몇백 게임 그리고 각자 한 게 그래 될 텐데 정말 화려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의 후반전은 당분간은 좀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또 평정심을 시키려고 사이기너 선수가 또 앉아 있습니다. 브롬달 선수는 제가 볼 때 지금 신났어요. 아니 사이기너 선수가 먼저 신이 났거든요. 네. 맞습니다. 튕겨냅니다. 이 경기를 드디어 처음으로 뒤집습니다.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키스. 참나. 지금 브롬달 선수의 표정 그리고 사이그너 선수의 이런 액션들을 봤을 때 이 두 선수는 지금 이 경기를 정말 쇼처럼 즐기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최선을 지금 리버스 공격 지금 상대적으로 라인이 매우 좋습니다. 내공의 출발과 도착 지점이 눈에 보이는 공입니다. 역회전 주기도 자연스럽고요. 여기서의 회전 사이그너 선수라면 조금 깊어요. 사이그너 선수가 네, 조금 깊습니다. 자 하이런을 허용한 이후에 지금 공타를 기록하고 맙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실수를 안 할 만한 공인데 물론 사이기너 선수의 경기력 수준에서 그런 거죠. 공의 위치가 방심하기 딱 좋은 위치였습니다. 얇은 두께에서 역회전으로 갖다만 되면 자연스럽게 가는 위치인데 너무 편하게 생각한 거죠.
자, 이제 앞서 있는 토브연 블룸달입니다. 비껴치기 형태로 돌아서 득점. 어떤 정신력이면 이런 경기를 뒤집을 수가 있죠. 상대가 10점이 넘는 하이런을 치고 마세를 치고 상상하는 모든 공이 다 들어가는데 그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롯이 본인의 능력으로 더 화려한 공으로 예.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참. 앞선 브롬달 선수의 4경기를 저희가 이제 코멘터리를 붙여드리질 못했었는데 이 경기를 위해서 브롬달 선수가 모든 걸 또 비축해놓고 있었군요. 길게 뽑아냈어요. 덜 밀렸어요 이번에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승부의 영역입니다. 이제는 한 큐 실수하면 그냥 자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일단. 네. 다니엘 산체스의 파트너를 가리는 경기. 사이그너 일단 한 점을 여기서 해결합니다. 사이그너 선수는 매 경기가 드라마네요. 앞서 허정원 선수와의 경기도 그렇죠. 정말 사이그너 피를 선수는 말렸었거든요. 누구와 하든 좀 드라마로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불과 작년에 이 대한민국의 원주에서 그랑프리에서 인터불고배에서 한준 선수와도 드라마를 만들었었죠. 예. 키스 빠졌는데 더 돌아서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힘은 라인 자체가 너무 네, 깁니다. 그렇군요. 이제 한 점 앞서 있는 토브용 브롬달 선수. 두 선수 모두 2점대 버리지의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올 수 있죠? 좁혀집니다. 득점. 제가 경기 초반에 브룬달 선수가 전성기에 비해서는 샷의 폼이 살짝은 떨어진 게 사실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브룬달 선생님께서 들으신 모양이네요. 네,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바깥 돌리기고요. 네. 자, 10점, 20점, 30점까지 사이그너 선수가 먼저 도착을 했는데 40점 브롬달 선수가 먼저 도달을 해 있습니다. 자, 날카롭게 지나가야 되는데요. 좋아요. 내공의 속도감이 조금만 떨어지거나 끌리는 모습이 보이면 키스가 나오는 공인데 완벽하게 들어갔네요. 자, 비키치기 약간의 밀림을 이용해서 짧게 들어가야 됩니다. 회전을 최대한 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너무 살렸나요? 네. 못 미끄러집니다. 약간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얇게 맞았어요. 제가 판단한 것처럼 최대한 회전을 살려서 짧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각이 이렇게 쉽게 나올 줄은 판단 미스죠. 빨간 공을 선택하는군요. 부드러운 넣어치기가 지금 가능해 보이는데요.
좋아요. 여유 있습니다. 지금 또 얇은 두께로 넣어치기를 사용하지 않고 두꺼운 두께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샷이 조금만 거칠면 내공이 변화가 생깁니다. 네, 두꺼운 두께 안에서도 변화가 생기지 않고 곱게 떨어지는 좋은 스트로크를 보여줬습니다. 역전을 허용했지만 이대로 물러날 세미 사이기너가 아닙니다. 자, 완전히 코너를 돌리면서 비껴치기 대회전. 자, 길게 벗어납니다. 이제는 조심스러운 약간의 경기 운영이 들어가죠. 예. 속도를 절제를 하고요. 이제는 승부입니다. 득점이 되지 않았을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기의 흐름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20번째 이닝이군요. 자, 이 공을 어떻게 또 브롬달 선수가 해결을 할지. 자, 속도로 해결하는 거죠. 1, 2, 3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현상을 이용해서 득점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올라가나요? 네. 아, 대단합니다. 지금은 이제 속도로 승부한 건 아닙니다. 이제 내공이 이제 가벼워지는 현상, 약간의 역회전을 이용해서 입사각 반사각대로 공을 형성시키는 거죠. 저게 훨씬 더 어려운 기술입니다. 여지없이 박수를 치죠. 예. 절대 평범한 비껴치기 바깥 돌리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 공을 해결하면서 브롬달 선수 남아있는 점수에 대한 집중력을 충분히 가질 법한 공들입니다. 자, 일목적공을 무리하지 않고 다시 중앙으로 내려보내죠. 오픈 포지션이 이루어졌고요. 일목적공을 무리해서 오른쪽 코너에 갖다 놓으려는 생각을 했으면 매우 위험해지는 상황인데요. 가장 편안하게 안정적인 득점을 하면서 다시 오픈 포지션. 지금 또 한번 똑같은 형태의 공이 양상의 공이 가능한데요. 일목적공을 돌려서 자, 득점은 무난하고요. 네. 비껴치기가 자, 키스를 봐야 됩니다. 이 예. 상황에서는 이제 빨간과 내공의 키스의 상관관계를 유심히 잘 살펴야죠. 제일 먼저. 자, 키스를 제거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노란 공을 이용해서 대전도 있고요. 사이그너 선수가 뒤에서 브롬달의 선택을 지켜봤습니다. 노란 공이 어디로 가는지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 그러나 오, 라인이- 그러나 오. 득점! 오. 결정적인 순간의 행운의 득점이네요. 또 엄청난 지금 행운의 키스죠. 야, 지금 흐름에서의 이 득점은 사이그너 선수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이 앞에 똑같은 상황이 허재환 선수의 경기에도 있었거든요. 음. 허재환 선수가 9점을 치는 와중에 2점째 키스가 나면서 이게 9점이 되었거든요. 속으로 나한테 왜 이러지? 다들 이런 오! 오. 후반전 들어서 브롬달 선수의 이런 실수는 처음 나옵니다. 와우. 네. 야,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실수가 나왔죠. 일곱 점 차입니다. 사이그너 선수는 어쩌면 이번 이닝에 11개를 다 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넣어치기가 눈에 보이긴 하는데 일목적공이 이목적공 쪽으로 가는 키스를 잡아내기가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오늘 경기에 가장 신중하게 접근하는 공입니다. 여러가지 뭐 칠만원 옵션들은 있습니다. 네. 자, 넣어치기로 가나요? 회전량을 줄인 걸 보니까요.
네. 안 맞았어요. 안 맞았습니다. 역시나 키스가 눈에 많이 걸렸던 공이죠. 일목적인 움직임이 득점을 위한 편안한 두께를 사용하게 되면 키스가 나는 각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얇은 두께 안에서 블링각을 만들려는 좋은 시도를 하였으나 이 선수들이 이 당구를 치는 방식이 이런 식입니다. 행운의 키스를 빠지길 기대하지 않아요.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설정을 합니다. 대회전. 이거 살짝 길 수도 있습니다. 예. 길어요. 오, 예. 네. 오차가 커요. 조금 더 비싼 라인으로 보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브롬달 사이그너의 드라마 같은 승부에 이 마지막 회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길게 뽑아냈습니다. 여기서 5 쿠션 닿지 않아요. 마지막에 양 선수가 기회를 쉽게 서로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이그너 선수의 이 득점 페이스가 앞서 마세이가 나왔던 네. 이닝 이후에 6이닝 2득점에 그쳐 있어요. 네. 스스로 다시 한번 각오를 되뇌고 있고요. 넉 점 남아있는 토브연 브롬달. 자,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득점으로 뽑아냅니다. 라스트 콜을 먼저 받은 선수 토브연 브롬달 석점을 남겨놓습니다. 일목적공의 움직임이 위험했죠. 조금이라도 장쿠션이 먼저 맞았으면 원투에서 키스가 나는 각이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바깥 돌리기 길기였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결코. 자, 지금도 일목적공과 이목적공을 때리는 라인이 존재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까스로 벗겨낼 수 있을지요? 그렇죠. 컴온이 나옵니다. 닿지 않아요. 괜히 빠진 게 지금도 아니죠. 득점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두께가 일목적공이 이목적으로 가는 두께예요. 키스 때문에 평범하게 칠 수가 없었고 조금 더 얇은 두께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공이 설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군요. 그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자신에게 살짝 짜증을 냈습니다. 연속 공타. 세미 사이그너 선수에게는 이번 이닝 빅 이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지 못하다면 확실한 디펜스가 돼야 될 텐데요. 자, 안으로 돌리기 짧게 시도하면서 세이프티까지 노리는 공격이었지만 세이프티는 득점을 위한 세이프티입니다. 네. 좋은 초이스죠. 득점의 확률도 높이면서 세이프티까지 이루어지고 맞으면 포지션이 되는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손가락 튕겨주는 것도 멋있습니다. 네, 완벽한 선택과 완벽한 실행이었죠. 이제 공격 한 번 한 번이 소중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비껴치기. 네, 코너로 들어갑니다. 약간 얇은 두께에서 속도감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공격을 도모를 했어요. 수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득점이 되지를 못합니다. 자, 다음 공의 배열이 대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각에서는 정상적으로 짧아질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원하는 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비온 브롬달 선수입니다. 일목적공의 내공의 위치도 가까워서 두께 맞추기도 쉽고요. 대회전 코너를 아주 가까스로 돕니다. 짧게 떨어지는 공
득점으로 뻗어갑니다. 네. 딱 3쿠션 맞았던 지점으로 돌아와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나머지 2장. 자, 안으로 돌리기. 힘과 속도에 매우 예민한 배열이죠. 곧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 공이 득점으로 이제는 매치 포인트. 자, 사이그너 선수는 마지막 희망을 바라면서 큐를 정비했습니다. 브롬달 선수가 과연 한 번의 희망을 사이그너에게 허락할지. 토비온 브롬달 밖으로 돌리기 길게 50점째 득점이 나오지 못합니다. 안 끝났어요. 이 경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금 밀리면서 들어간 것 같긴 한데 각 자체가 이렇게 라인을 어느 정도 잘 형성했는데도 득점이 되지 않은 걸 보면 라인 자체가 매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이그너 선수는 이제 여유가 없습니다. 자, 이 더블 쿠션 공격 중요한 공격이죠. 득점만 된다면 다음 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공인데요. 그런데 이 네. 공이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실수가 나오네요. 브롬달 선수가 준 마지막일지도 모를 기회를 사이그너 선수가 한 점도 만들지 못하고 날립니다. 그리고 브롬달 자, 대전 내공이 돌면서 점점 짧아지게 잘 만들어내야 되죠. 코너를 돌기만 하면 라인 득점 확률이 괜찮아요? 아주 높아 보입니다. 토비온 브롬달 선수가 4강에 진출합니다. 정말 멋진 경기를 후반전에 보여줬던 두 선수들이고요. 관객들도 큰 박수로 이 두 선수의 최고의 쇼에 화답합니다. 참, 두 선수의 화려한 공격력, 창의적인 초이스, 세계 최고의 선수다운 모습을 여지없이 여실히 모두 다 보여준 그런 명경기였습니다. 네. 브롬달 선수가 전반 끝날 때 점수가 25대 11, 10넉점까지 이제 뒤져 있던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후반전 화려한 공격력을 두 선수가 선보였고 실속까지 챙겼던 브롬달 선수가 50대 40의 승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사이그너 선수가 이렇게 되면 이번 대회에서만 브롬달 선수에게 2번 패배예요. 승리가 확정된 순간 팬들의 모습이고요. 사이그너 선수는 이렇게 되면 이제 8강에서 이번 대회를 마치게 되는데 참 멋진 경기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명경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좋은 경기력으로 인해서 다음 시합, 다다음 시합까지 계속 기대가 되는 그런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자, 첫 번째 4강 대진이 확정이 됐습니다. 다니엘 산체스와 토비온 브롬달 선수가 내일 있을 4강전에서 맞붙겠고요. 이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또 다른 2명의 4강전 주인공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계방송 여기서 일단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허여령 해설위원, 캐스터 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